중동 전쟁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쟁이 확산하면 불안해요? 마음이 놓여요? 불안해요.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돈을 갖고 있고 싶어요? 더 공격적 자산으로 돈을 갖고 있고 싶어져요? 안전자산을 갖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한다. 전쟁이 더 확산할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고 돈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가격이 오르고 달러 표시 자산의 선호가 높아지는 거죠. 위험자산은 안 갖고 있고 싶죠? 위험자산을 내던지는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험자산이 뭐예요? 코인과 주식인 거죠. 제가 경제전망서에서 25년, 26년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큰 틀에서. 왜 그렇게 전망했느냐? 세계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금리 인하의 시대. 피버팅이라고 하죠. 피버팅. 방향을 바꾼다. 금리의 방향을 바꾼다. 바꾸는 시대. 왜 주가가 오르냐고요? 피벗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 주가가 무너지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피벗의 시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주가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2, 3년 구간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대를 구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시대에 걸맞게만 살아가면 되죠.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그게 경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 공부한다는 얘기는 어느 시대인가를 질문하고 답변 찾는 게 경제 공부입니다. 왜 경제학자가 자꾸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냐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왔는데 경제 위기가 아닌 걸 경제 위기라고 한다. 암이 아닌 사람을 암 걸렸다고 진단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파요. 아프면 다 암이에요? 암 걸렸을 때의 진료와 암이 아닌 상황에서의 진료,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료가 다르잖아요. 진단이 잘못되면 진료가 잘못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한 경제 위기가 정확히 4번 있는데 왜 맨날 경제 위기예요? 4번의 경제 위기가 아니면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지금 경제는 어떤 거예요? 저성장 고착화인 거예요. 저성장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따라주세요. 저성장 고착화. 경기 판단은 어떻게 되냐? 저성장 고착화라고 판단해요. 안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대응이 다르잖아요. 대응이 다르죠. 저성장 고착화. 이런 국면에 너도 나도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뭐를 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깐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뭐라고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깐다는 거예요. HBM 더하기 GPU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세계에 몇 개일까요? 데이터 센터가 몇 개일까요? 오늘 이 순간 1126개입니다. 이 순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1126개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요. 데이터 센터 짓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HBM과 GPU라고. GPU를 누가 만들어요? 엔비디아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엔비디아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2개가 뭐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을 생산하는 독점 기업 2개입니다. 걔네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 땅 정비하는 거 가보면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어요. AI 인프라 까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데이터 센터입니다. 세종에 있어요. 이름이 각세종이에요. 네이버 거. 우리나라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93개 데이터 센터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큽니다. 이 각세종 다녀왔었지만 각세종의 전력 소비량을 보면 서울이 많이 쓸까요? 각세종이 많이 쓸까요? 전력 소비량. 그만 인구 100만 도시면 고양시인데 고양시 106만이죠. 고양시가 전력을 더 쓸까요? 얘가 더 쓸까요? 얘가 전력을 더 써요. 106만 도시보다 얘 혼자서 전력을 더 써요.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뭐가 재구조화돼야 돼요? 왜 원자력엔 빨간색, 재생에너지에는 하늘색? 왜 정치인들이 정치색을 거기다 입힙니까? 왜 정권 바뀌면 미는 에너지가 달라지지? 그러지 말자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고 이순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24년 KBS 시상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기자가 연기로 평가를 받아야지 인기로 평가받으면 됩니까? 에너지가 산업 기술적인 경제적인 가치로서 평가받아야지 정치로 평가받으면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전력 수급 계획을 대전환해야 됩니다. 비상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가지고 뭐 할까? 피지컬 AI 하는 겁니다. 올해 피지컬 AI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만들죠. IT 기기 만들죠. 가전제품 만들죠.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죠. 로봇 만들죠. AI 플랫폼 만들죠. 그게 다 피지컬 AI예요. 그 피지컬 AI는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와 교신하는 거예요. 뭐가 기반이 됐을 때? 통신망과 전력망이 기반이 됐을 때. 이게 AI 밸류 체인이에요. AI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일한 나라요. 여러분, 은행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면 거래 비중이 이렇게 줄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되죠. 이런 변화를 디지털 전환이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따라해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합니다. DX. 디지털 전환이 아날로그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디지털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쇼핑은 줄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 현상. 이게 도소매 업태의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AX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고 X, AI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요, 커피숍으로 생각했는데 커피숍이 아니라 우리는 금융사예요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정말 금융사일까?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규모가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를 합친 것보다 스타벅스가 더 많아요.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는 금융사죠.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금융 서비스를 그 어떤 다른 금융사보다 더 잘 전달하고 있는 금융사죠.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즈니스가 영위될 수 있는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DX인 거죠. 이게 DX의 사례죠. 그 DX가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느냐? 아날로그 신분증이 아닌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고 있죠. 생체인식 기술, 지문, 정맥, 목소리, 홍채 인증, 얼굴 인증, 5가지 생체인식 기술이 기존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김광석 맞아? 신분증 보여줘봐요. 그거 아니라 당신 김광석 맞아? 얼굴 거기다 제시해봐. 디지털 신분증이죠. 공항에 이미 적용됐죠. 이제 여권은 사라질 겁니다. 주민등록증 사라질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다 AI 도입할 거래요. 다. 앞으로 더 도입할 거래요.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거래요. 알리페이라는 중국 기업이 키오스크로의 전환. 사람을 통해 주문하다가 키오스크로 주문한다. 디지털 전환이죠. 근데 그 키오스크는 불편해요.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 불편한 키오스크는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종점이 아니구나. 더 진보할 영역이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어떻게? 키오스크가 사람을 알아봐요. 안면인식 기술이에요. 5천만 국민을 구분한다고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5천만 명을 어떻게 구분해? 키오스크는 5천만 명을 다 알아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5천만 명 각각의 소비 패턴을 알죠. 그러니까 뭘 주문할지 안다고요.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 가서 물건 한참 고르죠.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왜? 카드 꼽아야 된다고요? 카카오 택시 탈 때 카드 따로 꺼내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키오스크는 사람보다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게 방향성이라고요. 사실 이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반품을 줄여라. 반품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사례는 매출액은 느는데 비용이 준다. 매출액 빼기 비용이 뭐예요? 이윤의 정의가 매출액 빼기 비용이. 근데 매출액은 늘고 비용이 주니까 이윤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경영 전략의 핵심적인 것을 터치하는 거죠. AX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여러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어떤 일자리가 줄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까? 없어질 일자리 10가지와 새로 생겨날 일자리 10가지가
가치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뭘 주목해요? 없어질 일자리, 생겨날 일자리는 기사거리가 안 돼요. 클릭수가 떨어져요. 없어질 일자리만 보도하는 거예요. 언론.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둘러싸여? 없어질 일자리, 부정적 효과에 집중해요. 물론 당사자는 그게 충격이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어질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위 시가총액 기업들, 소위 말하는 AI 혁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 때문에 네이버가 있고 다음이 있고 카카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왜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줘요? 하이패스를 도입하니 요금 수신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맞아요. 요금 수신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근데 하이패스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요. 하이패스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있잖아요.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주목해야 돼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주목해야지 노동시장으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에만 주목하면 우린 계속 없어지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게 라이징 할까? 그럼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없어지겠구나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AI를 하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밸류체인.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돼요.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됩니다. 현대차 노조의 발언이 세게 작용했는데 노동자 프렌들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한 수혜를 못 막는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그걸 막아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민하자. 그건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고민하자. 이해하셨죠? 그게 방향성이죠.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도입되고 있느냐. 여러분 인터넷이 처음 보급돼서 전체 가구의 60%가 인터넷을 보급했었던 시점이 60%에 다다르는 시점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AI는 3년 만에 6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걱정하는 게 뭐예요? 러다이트 운동, 제2의 러다이트 운동. 걱정되지 않는 게 아니다. 걱정되는 게 있다. 그럼 뭘 걱정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제가 굉장히 강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AI의 도입으로 먼저 없어지는 일자리의 유형은 중년층과 고령층을 대신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층을 대신하는 일자리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제 커리어 시작은 연구보조원에서 시작해요. 연구원 출신. 연구보조원이라는 경력이 있어야 연구원이 되고 선임연구원이 되고 연구위원이 되고 수석연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연구보조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연구원 일자리가 아니라 연구보조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리서치 어시스턴트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청년이 경력을 갖춰야 경력자가 되는데 경력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왜? 기존 커리어를 갖고 있는 경력자가 AI를 활용하니까. 경력자가 AI를 활용하니까 기업들은 누군가를 찾아도 누굴 찾아요? 경력자를 찾아요. 신입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경력을 가질 기회조차 없는 거죠. 경력자를 찾는데 경력을 가질 기회조차 없다. 맞죠? 그런 시대예요.